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 육감은 최근 부평 굴포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실식재료 납품과 검수 과정, 조리 중 위생 관리 등 급식 위생 전반을 점검하고 조리실의 청소와 환기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연 2회 이상 학교 급식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관리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일신시장 주변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관련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일신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용역을 기획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어 일신시장 일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평구가 2022년 청년 창업자 소통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청년 창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다음 달부터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정우파트너스 건설 등 지역 내 10개 시공사와 함께 부천형 신뉴딜 정책 경제 활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는 지역기업, 장비 인력과 자재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유하는 등 정보 제공과 행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공 민간 공사에서 지역기업 인력과 장비, 자재를 활용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천시는 신뉴딜 정책을 통해 설계, 시공, 관리, 철거 등을 포함한 건축물 공사에서 우수기업의 참여를 늘릴 방침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지역화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천시가 부천페이의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는 25일 부천페이의 기존 혜택 10% 유지를 위해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협력기관의 정책 발행 사업을 발굴해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천시는 자체 SNS 채널, 골목상권,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저해 요인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매출액 제한 완화, 부정유통 단속 등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천페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인천시는 문화가 흐르는 캠프마켓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30일 인디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캠프마켓 콘서트와 캠프마켓 그려보기, 캠프마켓 완전 반환 염원 기념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별 일정 등은 캠프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출근 시간대 도시철도 7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아침 6시 시간대 증회 운행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시간대 열차 운행을 3회 증회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의 열차 운행은 3회 감소됐습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